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마지막 단원 빛과 물질의 이중성 2점짜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1번부터 보세요. 그림 가는 금속판 P가 놓인 검정기의 금속박이 대전되어 벌어져 있는 것을 나타냈답니다. 대전돼 있어요. 같은 곡으로 대전돼 있으니까 벌어지죠. 그 다음에 나는 가의 P에 단색광 A를 비추었더니 금속박이 그대로 벌어져 있답니다. A를 비췄더니 금속박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는 대전된 전하가 지금 변동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다는 가의 P에 단색광 B를 비추었더니 금속박이 오므라들었대요. 금속박이 오므라들었다는 얘기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사라졌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그럼 대전된 전하는 어디 갔어요? 튕겨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A와 B 세기는 같답니다. 이때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서 이 빛의 세기는 뭐와 관련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빛의 입자수와 관련된다고 했어요. 즉 A와 B의 입자수, 빛 입자 개수는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A는 금속박이 오므라들지 않고 B는 금속박이 오므라들었대요. 그러면 B의 문턱 진동수, 즉 한계 진동수가, 즉 금속판 P의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가 B가 가지고 있는 진동수보다 작다는 얘기죠. 즉 B의 진동수가 금속판의 진동수보다, 금속판 P의 문턱 진동수보다 높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가에서 금속박은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다. 맞았지요. 니은, A의 진동수는 P의 문턱 진동수보다 크다. 크다면은 금속박이 오므라들어야 되는데 변화 없습니다. 따라서 작다는 얘기죠. 니은 틀렸고요. 디귿, 다의 P에서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다. P에서 광전자 방출되죠. 그래야지만 금속박이 오므라드니까. 그러니까 맞는 거는 기억밖에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요. 그림은 금속의 표면에 에너지가 2인 광자 한 개를 비췄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모습을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제로는 금속 표면으로부터 광전자가 방출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이고, 이 K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에너지 관계식으로 쓰면 어떻게 나오죠? 외부에서 준 에너지, 그쵸? 이거는 전체 에너지예요. 이거는 전자가 탈출하기 위한 구속 에너지에다가 탈출하고 나타나는 운동 에너지의 합한가, 이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외부에서 주어진 에너지.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광자의 진동수는 H분의 2냐, 이는 HF에서 여기서 진동수는 H분의 2. 맞았죠? 광자의 진동수는 H분의 2이다.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로가 작을수록 2K가 커진다. 이 제로가 작을수록 나머지는 2K로 나오니까 커지죠.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광자의 진동수가 커지면 2K가 작아진다. 광자의 진동수가 커진다는 얘기, 진동수 커진다는 얘기는 에너지 크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이게 커지면은 이 값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요 값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은 디귿은 틀렸고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그림은 유도 코일의 두 금속구 사이에서 방전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때 금속구에 자외선을 비추면 금속구 사이에서 방전이 일어난답니다. 자, 이거요. 이 금속구라고 하는 거에 자외선을 비춰요. 그러면 여기서 방전이 일어난대요.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는 얘기지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금속구에서는 자외선에 의한 광전 효과가 나타난다. 맞았습니다. 이는 금속구의 문턱 진동수는 자외선의 진동수보다 작아야 되죠. 틀렸고요. 니은. 디귿, 자외선의 세기를 증가시킨답니다. 이 세기는 바로 뭐라고 했어요? 입자수라고 했어요. 입자수가 증가하면은 여기서 튀어나오는 광자의 개수, 광전자의 개수, 튀어나온 광전자의 개수가 늘어나죠. 그러면 방전이 더 잘 일어나는 건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림 가는 보호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위 A, B, C를 나타낸 것입니다. A에서 C까지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각각 FA, FB, FC랍니다.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금속판에 FA인 빛을 비추었더니 광전자가 방출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금속판에 FC의 빛을 비출 때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데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찾으라는데 여기에 그래프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에너지 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껍질에서 주양자수 3에서 주양자수 2로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 양자수 1 여기로 전이가 될 때 3에서 1로 전이가 될 때 나오는 진동수 이게 A인데 이때가 FA의 진동수가 나온대요. 그 다음에 3에서 2로 떨어질 때 이때가 B인데 이때 나오는 거는 FB가 나온대요. 그 다음에 진동수 주양자수 2에서 1로 떨어질 때 이때가 C인데 나오는 진동수가 FC가 나온대요. 그쵸? 자, 그런데 FA인 빛을 비추었더니 광전자가 방출된대요. 즉, 요거 FA에서는 광전자가 나와요. 광전자가 나와요. 근데 FC일 때는 광전자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진동수는 FC는 바로 문턱 진동수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이거보다 작은 FB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찾아봅시다. FA인 빛의 세기를 증가시켜요. 이거는 광전자가 이미 나와요. 나오는 상태에서 빛의 세기, 즉 광자수를 증가시키면 방출되는 광전자 수는 증가하는 거 맞았죠? 기억 맞았고요. 니은 FB인 빛을 금속판에 비추면 광전자가 방출 안 되는 거 맞았죠? 그 다음 디귿 FC인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전자가 방출되어 빛의 세기, 즉 광자기수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문턱 진동수보다 작으니까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같은 세기의 동일한 단색광 P를 비추는 두 영역. 같은 세기의 동일한 단색광 P랍니다. 같은 세기라고 한다면은 같은 광자수라는 얘기지요. 그쵸? 영역의 금속판 A, 동일한 금속판 B1, B2를 A1, B1, B2를 동일한 금속판 B1, B2를 놓았답니다. 표는 A1, B1, B2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 수, 단위 시간당 방출이 된대요. 그러면은 이미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광자를 비춰줬다는 얘기고, 광전자 수가 다른다는 얘기는 광자 개수가 다르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럼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 E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하나씩부터 한번 봅시다. 금속판 A1, B1, B2를 놓았답니다. 단색광 P를 비추는 영역에 P를 비추는데 A1 그 다음에 B1 B2예요. 그런데 B1 부분은 단색광이 중복되어 있죠. 그쵸? 그러니까 단색광 P에서의 광자수가 N개가 들어간다면은, N개가 나온다면은 A1에는 N개가 비추는 거고 B1에는 2N개가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중복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N개가 비추는 거고.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금속판 A1에서 나오는 광전자 수는 1.5N0고요. 그때 운동에너지는 E0래요. 그 다음에 금속판 B1에서 나오는 거는요, 기억과
니은으로 되어 있고요. 금속판 B2에서 나오는 거는요. N0고 2배 E0래요. 됐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문턱 진동수는 A1이 B1보다 작다고 했거든요. 자, 문턱 진동수가 작으면은 나머지 에너지 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A1이 B1보다 작다면은 A1의 운동 에너지가 커야 된다는 얘기인데, 보세요. 이거는 B1과 B2는 동일한데 운동 에너지가 E0죠. 그러니까 틀렸죠. A1이 B1보다 작은 게 아니라 커야 됩니다. 기억은 틀렸고,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N0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동그라미 기억은 N0보다 크다. 자, 그럼 여기는 B2 지역은 단색광 P가 하나만 들어가는데 B1 지역은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죠. 이렇게. 그렇죠? 따라서 N0보다는 크게 나와야 되죠.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은 E0보다 크다? 아니죠. E0하고 같아야 되죠. 왜요? 광자수와 관련된 거고, 이건 광자수와 관련된 거고, 이건 에너지니까, 에너지는 지금 단색광 P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동일하니까 요거랑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이요. 그림은 금속판에 파장이 서로 다른 단색광 A, B, C를 각각 비추는 것을 나타내는 때입니다. 파장이 서로 다르대요. 표는 금속판에 A, B, C를 각각 비출 때 단 시간당 방출되는 광자수 N과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여기서는 파장이 나왔어요. 이거를 진동수 관계로 나타내면 A, B, C가 있는데 단색광 A, B, C가 있는데 이때 나오는 거는 N0가 나오고 여기는 3N0가 나오고 2N0가 나온대요. 자, 이거는 광자수와 관련됐다 그랬죠. 그래서 광자수는 제일 많은 게 누구예요? B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파장 최소값은 3λ0, 2λ0, λ0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진동수 관계를 봐야 되죠. 그럼 진동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FA, FB, FC라고 하면은 파장은 이게 크죠. 그럼 진동수는 반대로 작아야 되죠. 이 관계란 말이에요. 됐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단색광의 진동수는 A가 C보다 크다, A가 C보다 작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B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3N0보다 증가한다. B의 세기, 즉 광자의 수를 증가시키면 이거보다는 커지겠죠. 그럼 니은 맞았고, 디귿, 금속판에 A, B, C를 동시에 비췄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은 2λ0냐. 동시에 비췄을 때 최소값은 누구예요? λ0. 그쵸? 그러니까 디귿 틀렸고 니은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그림은 마이크로렌즈 색필터. 색필터는 무슨 뜻이죠? 색필터, 동일한 색깔, 같은 색의 빛만 통과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다이오드로 구성된 전화결합 소자 CCD의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전화결합 소자의 빨간색 빛과 초록색 빛만 입사한답니다. 입사하는 게 빨간색과 초록색 빛이 입사해요. 그러면 빨간색 필터를 갖다 대면 빨간색만 통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초록색 필터를 통과하면 빨간색은 통과가 안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색 필터를 제거해도 광다이오드로 빛의 색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빛의 색깔에 대한 정보는 얻지 못하죠. 필터를 제거하면. 왜요? 전부 합쳐진 빛이 들어오니까 어떤 빛에 해당하는 그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파란색 필터 아래의 광다이오드에서는 광전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파란색 필터 아래쪽에서는 광전효과 안 생기죠. 왜요? 빨간색과 초록색 빛을 집어넣었다고 했으니까 파란색은 안 들어오잖아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은 니은 맞았고, 디귿 빨간색 필터 아래의 광다이오드에서는 전자와 양공의 쌍이 발생한다. 네, 광전효과 일어나면 전자와 양공의 쌍 맞았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그림 가는 전하결합 소자에서 빛을 감지하는 수광부에 빛이 도달하여 발생한 전자와 양공의 쌍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나는 전자가 이동하는 원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자가 스스로 못 가니까 주변에 전압을 걸어주면서 전자를 이동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못 가니까.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전자와 양공의 쌍은 광전효과에서 발생하는 거 맞았습니다. 니은 수광부에서 빛이 전기신호로 변환되는 거 맞았죠. 디귿 전자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전기력을 이용하는 거 주변에 전기력을 걸어줘야지만 전자가 끌려가니까 됐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볼까요? 다음은 운동하는 전자와 야구공의 입자성과 파동성에 대해 학생 ABC가 나누는 대화 내용이랍니다. 자, 그럴 때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입자의 속력이 클수록 물질파의 파장은 짧아져. 위에 있는 표에 나왔죠? 람다는 mv분의 h니까 학생 A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야공의 물질파 파장은 야구공의 크기에 비해 매우 길기 때문에 야구공의 파동성을 관찰하기는 어려워 라고 해놨죠. 그쵸? 자, 그럼 크냐? 거기 야구공의 질량과 속력이랑 다 나왔습니다. 전자의 질량과 속력 나오고. 이거 계산해 볼까요? 9번 봅시다. 자, 전자의 물질파 파장 람다 전자는 mv분의 h죠? 그러면은 질량이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 v는 1.7 곱하기 10의 몇 승으로 되어 있죠? 3승. 요거 분의 h예요. 그 다음에 람다 야구공은요, 질량이 얼마나 그랬냐면 0.145kg이에요. 속력은 39 분의 h예요. 그쵸? 따라서 전자가 이게 작으니까 람다가 커지죠. 그러니까 전자가 야구공보다 깁니다. 물질파 파장은. 근데 학생 B는 잘못 설명했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C 보세요. 물질파 파장은 전자가 야구공보다 길어 맞았습니다. 그래서 A와 C가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세요. 그림 가는 전자들을 바람개비에 쏘아주었더니 전자와 바람개비가 충돌하여 바람개비가 회전한답니다. 이거는 그럼 입자성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는 이중 슬릿을 통과한 전자들이 형광판에 만든 무늬를 나타냈답니다. 이거는 그러면 파동성이라는 얘기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마다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가에서 전자와 바람개비 충돌은 전자의 입자성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맞았습니다. 니은 나는 전자의 파동성에 의한 거 맞았죠. 디귿 가와 나를 통해 전자는 이중성을 나타냈음을 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볼까요? 그림은 입자 ABC가 운동할 때 입자의 질량과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ABC 물질파의 파장이 각각 람다 A, 람다 B, 람다 C일 때 그것들의 비율값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어요. 운동 에너지와 질량과의 관계래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즉, 이 K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걸 운동량으로 나타내면 2m분의 p 제곱이 나온다고요. 운동량이 mv니까 p는 mv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p는 어떻게 나와요? 루트 2m 운동에너지 이렇게 나와요.
맞죠? 그럼 물질파 파장은 mv분의 h니까 p분의 h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p가 뭐예요? 이거죠? 그럼 2배 2m 운동에너지 분의 h 이렇게 나와요. 최종적으로 람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면 돼요? 운동에너지와 질량을 알고 있으니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람다 a를 봅시다. 람다 a는 루트 질량이 얼마예요? m이죠? 그러면 2배 m 곱하기 운동에너지 그때 얼마예요? 2배 2 분의 h. 람다 b는요? 2배 질량이 3m이죠? 2 곱하기 3m. b가 4m이네요. 네, 미안합니다. 4m 곱하기 32 분의 h. 람다 c는요, 루트 2배 3m 곱하기 2분의 h.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는 루트 4m 2분의 h라는 얘기고, 요거는 루트 24m 2분의 h라는 얘기고, 요거는 6m 2분의 h라는 얘기고, 따라서 람다 a 대 람다 b 대 람다 c는 2분의 1 대 2루트 6, 2루트 6분의 1 대 루트 6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쵸? 양변에 2루트 6을 곱해보세요. 양변에 2루트 6을 다 통분시키면은 여기는 루트 6 나오고, 요거는 1 나오고, 요거는 2 나오겠죠. 따라서 비율값은 루트 6 대 1 대 2. 몇 번이에요?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12번 보시면 그림은 전자가 음극판에서 정지 상태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음극판과 양극판의 중간 지점 P를 지나 양극판에 도달하는 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자가 P를 지나는 순간과 양극판에 도달하는 순간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각각 람다1, 람다2일 때 그 비율값은 얼마냐 이겁니다. 정지 상태에서부터 움직이니까 등가속도 운동하네요. 자, 12번. 여긴 마이너스 극, 그 다음에 이쪽은 플러스 극. 전자가 여기서부터 평하니 튀어나가요. 그래서 양극판에 이렇게 도달을 해요. 그럼 이 중간 지점이 지금 P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처음에 정지했다가 가니까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가속도를 A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P는 중간 지점이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거리를 D라고 해봅시다. D. 자, 그럼 람다 전 P에서 전 P에서의 속력을 VP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VP는 처음 속력 0 더하기 AT인데, 시간이 없군요. 거리가 있고. 그럼 이거 쓰지 말고 등가속도 직선운동 세 번째 식을 써봅시다. VP의 제곱 빼기 0의 제곱 0이요. V0의 제곱이니까 0이죠. 2 곱하기 A 곱하기 거리는 D를 가요. 따라서 VP는 루트 2AD예요. 그쵸?
여기서 람다 1은 이때를 람다 1이라고 했으니까 MVP분의 H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M 루트 2AD분의 H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양극판. 양극판에서의 속력을 V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건 마찬가지로 V제곱 빼기 0은 2 곱하기 A 곱하기 거리는 2D. 따라서 V는 뭐 나와요? 루트 4AD 나와요. 자, 그럼 람다 2는 같은 식으로 대입하면은 M 루트 4AD 분의 H예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해요? 람다 1 나누기 람다 2 구하래죠? 람다 1 나누기 람다 2를 구하래요. 그러면 동일한 거 다 없애면은 일단 씁시다. D분의 H 그 다음에 M 루트 4AD분의 H 이렇게 나와요. 없어지고 없어지고 A 루트 AD 없어지죠? 그러면 위에는 루트 2분의 1 아래는 뭐가 돼요? 2분의 루트 2 나오죠? 루트 4니까 루트 4니까 잠깐만요. 4분의 1이니까 4니까 2분의 1 나오죠? 그쵸? 자, 그럼 이건 얼마 나와요? 루트 2 나오네요. 찾아보세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13번 보시면 그림은 연직 위 방향으로 4V제로의 속력으로 던져진 질량의 M인 물체가 M인 물체가 위쪽으로 4V0의 빠르기로 던져 올려졌대요. 여기 위치가 A고 A, B, C, D를 지나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B고요. 얘가 또 올라가서 쭉 가고 높이에 도달해요. 여기가 C. 그 다음에 이놈이 쭉 가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 D점이고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 C에서 D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각각 2T0, 2T0, 3T0래요. 자, 그럼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 가는데 2T0고요. B에서 C까지 가는데 2T0고요. C에서 D까지 가는데 3T0의 시간이 걸렸대요. C는 최고점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골라래요. 단, 물체는 일직선상에서 운동하고 일직선상이에요. 그림만 이렇게 그렸을 뿐이에요. 포물선처럼. 물체의 크기와 공기 저항은 무시한답니다. 자, 그러면은 A에서 C까지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8mv0의 제곱이냐?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은 높이 증가량과 관련 있는 거죠? 또 높이 증가량은 또 중력 포텐셜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 감소량과 관련이 있겠네요.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 바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니까. 그쵸? 그럼 한번 봅시다. 기억. A에서 어디로 가요? C까지. A에서 C까지 가요. 잠깐만요. A에서 C까지면 총 걸린 시간이 4T0죠. A에서 B까지가 2T0, B에서 C까지가 2T0니까 A에서 C까지는 4T0의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나중 속도는 0이 되는 거죠. 처음 속도는 4V0고. 그쵸? 따라서 0, 나중 속도 0 빼기
처음 속도 4v0 이놈의 제곱이 2 곱하기 a 곱하기 s. 그쵸? 그 다음에 이 a가 바로 뭐예요? 가속도란 말이에요. 중력 가속도. 그럼 이 중력 가속도는 이 a는 어떻게 구해요? 시간 속도 변화량 나누기 시간 변화량 해주면 되죠. 즉, 요 중력 가속도 이거는 델타 t분의 델타 v인데 델타 v가 얼마예요? 4v0 되죠. 그쵸? 나중 속도 0, 처음 속도 4v0니까 시간은요 4t0예요. 그럼 이거는 t0분의 v0만 남아요. 이게 지금 가속도란 말이에요. 가속도. 단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앞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는 거. 되셨죠? 자, 그럼 이거를 구해서 따질 필요가 없겠네요. 이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으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 봅시다. 나중 값은 0, 처음 값은 얼마예요? 2분의 1 m 곱하기 4v0 이놈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16이니까 8mv의 v0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증가량은 바로 이거 8mv0의 제곱이다. 맞았습니다. 니은 B에서 C까지 높이는 D에서 C까지 높이의 3분의 2배냐. 자, 니은 봅시다. 가속도를 구했어요. 자, 그럼 B점에서의 속력 B에서 C까지 높이를 구해야 되니까 B에서의 속력을 봅시다. 속력을 V라고 하면은 이 V는 처음 값에서 ET0이죠? ET0. 그러면 시간 요 처음 값이 요거 4V0 그 다음에 더하기 AT인데 A가 바로 이거 마이너스 취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T0분의 V0 곱하기 시간은 ET0 됐죠? 그러면 이거 얼마 나와요? 2V0 나와요. 즉 B의 속력, 여기 올라가는 속력이 2V0란 얘기예요. 올라가는 속력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이가 이만큼 올라갔죠? 올라갔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 감소해야지 위치 에너지 증가하죠? 자,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mg 요거를 뭐라고 할까요? hp라고 할까요? hp라고 할게요. hp. 자, 이거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란 말이에요. 운동 에너지는 나중 값에서 처음 값 빼는 거라 그랬죠. 그쵸? 자, 그럼 아무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니까 m 4v0의 제곱 빼기 2분의 1 m 2v0의 제곱이에요. 자, 이거 하면은 2분의 1 m 16v0의 제곱 빼기 4v0의 제곱. 그럼 12 하니까는 6mv0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h, b는 뭐예요? m은 양쪽에서 없어지고 g분의 6v0의 제곱 나와요. 높이는 자, 그 다음에 D에서 C까지 높이를 봅시다. CD 간의 높이, 요거는 처음 속력이 여기에서 나중 속력 D로 되는 거죠. 얼마 동안? 3t0 동안. 자, 그러면 D의 속력을 다시 또 V라고 해볼게요. 그럼 V는 처음 속력 0 더하기 T0분의 V0 곱하기 3T0 하니까는 3V0가 나와요. 여기는 3V0의 빠르기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C에서부터 D까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해야 되죠? 그쵸? 자, 그럼 거리 MGHT라고 할게요. 요 거리를 HT.
요거는 운동에너지 변화량 과 같으니까 처음값은 0이니까 운동에너지 0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량 2분의 1 m 3v0의 제곱 하니까 뭐가 나와요? 2분의 9 mv0의 제곱. 따라서 양쪽에서 m 없어지면 hd는 g분의 2분의 9 v0의 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B에서 C까지 높이는 D에서 C까지 높이 몇 배냐 했거든요.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B에서 C까지 높이 H 요거 따지는 거예요. 요거 B는 6 곱하기 G분의 V0의 제곱이에요. 근데 요 놈이 뭐예요? 여기에서 9분의 2 HD죠? 그럼 6 곱하기 9분의 2 HD예요. 그러면 3, 2, 3 하니까는 3분의 4 HD예요. 그런데 3분의 4입니까? 뭔가가 이상한데요, 또? 잠깐만요. 이거 9분의죠? 미안합니다. 이거 9분의요. 그 다음에 HB는 6배. 우리가 BC, B에서 C까지 높이, B에서 C까지 높이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미안합니다. C의 높이는, 우리 지금 요게 지금 얼마냐면은, 요게 G분의 6V0의 제곱이에요. G분의 6V0의 제곱. 근데 B에서 C까지 높이는 전체 높이에서 6을 빼준 거죠? 그럼 전체 높이를 구해야 되겠네요. 전체 높이 H. H 전체 높이는 나중값 0. 나중값 0. 따라서,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이게 바로 M, G, H 전체 높이니까 양변에 M 없어지고 전체 높이는 8V0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쵸? G분의 8V0의 제곱. 그럼 여기에서 요거를 빼주니까 G분의 2예요, 2. 어디 갔죠, 그러면? 요게 아니고, HB는 2배의 G분의 V0의 제곱. 근데 요 놈이 이거니까 2 곱하기 9분의 2. 그 다음에 HD 하니까 9분의 4 HD 나와요. 즉 9분의 4배예요. 틀렸죠? 디귿. 물체의 물질파 파장은 D에서가 B에서의 3분의 2배냐. 물질파 파장. 람다는 MV분의 H란 말이에요. 근데 람다 B는 그럼 얼마예요? M에다가 V가 2V0죠. 2V0 분의 H. 그쵸? 그 다음에 람다 D는 M 3V0 분의 H예요. 그럼 이거 하면은 이거는 2분의 1이 나오고 MV0 분의 H 나오고 이거는 3분의 1 MV0 분의 H 나오고 그렇죠? 람다 D는 3분의 1 MV0 분의 H인데 요거는 집어넣으면 2배의 람다 B가 나오죠. 3분의 1 곱하기 2배의 람다 B. 그쵸? 따라서 3분의 2 람다 B란 얘기예요. 그럼 람다 B의 몇 배요? 3분의 2배.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봅시다. 그림은 전자현미경 A를 이용하여 촬영한 시료 표면의 3차원 영상입니다. 자, 3차원 영상이니까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투과죠, 투과. 투과가 아니라 주사죠. 표면 상태를 나타내야 되니까. 표면의 3차원 영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A는 투과 전자 현미경 또는 주사 전자 현미경이래요. 자, 그러면 3차원 영상이니까 주사 전자 현미경입니다. 기억은 맞았고, 니은 관찰 대상은 전기 전도성이 좋아야 되는 거 맞았죠?
디귿, 시료 표면에서 튀어나온 전자를 측정하여 사항을 재구성하는 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이요. 그림은 전자현미경에서 사용하는 전자총의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전자의 전하량 크기 E, 가속전압이 V일 때 전자총을 빠져나온 순간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EV랍니다. 전자가 전자총을 빠져나온 순간 전자의 물질파 파장 람다를 V에 따라서 나타낸 거, 전압 V에 따라서 나타낸 거, 그걸 찾으래요. 가장 적절한 거 찾으래요. 자, 그럼 이거는 굳이 정확하게 할 필요 없이 엘렉트론 볼트가 바로 운동 에너지란 말이에요. 전자가 빠져나올 때 운동 에너지. 에너지가 엘렉트론 볼트니까. 자, 그럼 여기서 V는 루트 n분의 2배의 엘렉트론 볼트 나와요. 그쵸? 그런데 물질파 파장은 람다분의 mv분의 h니까 V 대신에 이거 넣으면 돼요. 그럼 m 곱하기 루트 n분의 2배의 엘렉트론 볼트분의 h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m을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루트 2배의 m 엘렉트론 볼트분의 h 나와요. 즉 v 값이 커지면 람다는 작아지는 형태. 찾아보세요.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그림은 전자현미경 A의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시료를 통과한 전자선이 형광판에 도달하여 상황을 얻는 데입니다. 이건 뭐예요? 투과죠. A는 투과 전자현미경 또는 주사 전자현미경 중 하나라는데 이건 투과입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전자총 내부에서 전자의 속력은 증가한다. 내부에서 자기 에너지 때문에 증가하는 거죠. 맞았죠? 시료 2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맞았고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빛과 물질의 이중성 2점짜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